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 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체포영장을 판단해보자. 전범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에게 이 부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안보실장님이 좀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전범이라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전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떤가요? 아니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범은 판결로 확정돼야 전범인데 그렇죠. 일단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네. 말하자면 국제적인 수배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때문에 전범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뭐 의미상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거라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이 화가 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갑자기 왜 여기에 아니 그게 그 영상을 봐요. 그게 화가 안 나나. 그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무릎 꿇고 다 고개 숙이고 있는 포로들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들이 그건 있어요. 당연히. 그걸 자기 SNS에 올렸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국제법이란 국제법은 다 어기고 있고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불량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 네. 네타냐후도 팔레스타인 그 침략과 관련해서 이제 전쟁 범죄와 인도에 관한 범죄로 기소가 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네. 자국의 사법 관할권 안에 네타냐후가 들어오면 네.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겠다. 네. 그 얘기는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네. 밝혔어요. 네. 그것도 네. 사실이에요. 네. 때문에 어쨌든 저런 식의 자기 영해도 아닌 공해상에서 네. 제3국 소속의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선박을 납포해 간 것이 그 자체로서 국제법 위반이고 네. 저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도 유럽 국가들이 하듯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해보자. 네. 뭐 이건데 그러니까 이 ICC 규정에 따라서 우리 가입국이니까 네. 협력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네. ICC가 우리 정부에 요청하지 않는 네. 이상. 그거는 약간 이제 복잡한 사법공조나 절차상의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대통령 얘기가. 다만 어쨌든 우리하고 외교 관계에 있는 네. 그리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례적 간결 발언을 하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구금시설 이송안하고 석방해버렸어요. 네. 한국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까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근데 납포 케이스 이후에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디텐션 센터로 데려가요. 구금시설로.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뭐 그쪽도 맞불을 못 놓고 그 국가안보장관인가 그 사람 SNS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공분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네타냐후조차 이거 이스라엘 가치 어긋난다, 네. 잘못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장관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야권에서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호 피격 사건에는 침묵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정부 공식적으로는 이란이란 말은 특정 짓지는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난번 SNS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강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논리라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으로 좀 꼬집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나무 피격 사건에는 침묵했는데 네. 그 HMM 소속 유조선이 그 26채가 호르무즈에 묶여 있다가 네. 하나가 지금 석유를 싣고 네, 온다는 거 통과했습니다. 아닙니까? 순전히 개인 생각인데 네. 저는 지금 그 이란의 나무 공격하고 네. 호르무즈에 지금 한 채가 나오는 거하고 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요. 아. 정부 공식 입장은 네. 연관성이 없다는 건데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는 네.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게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왕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 주체다라고 아직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 한 척이 아니라 더 나올 수 있는 외교적 기지를 발휘하기를 잘한 거네요. 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강한 비판 지금 외연적으로 보면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치도 대통령이 호통을 쳐가지고서 네타냐후가 네. 연금도 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여기에 미국이 아마 좀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랬을군요. 아까 말씀하신 안절부절 못한 안보 실장이 미국에다가 전화를 했을 것이고 네. 또 지금 이렇게 해서 구금도 안 되고 추방당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네. 거에 대해서 안보 실장이 한숨을 돌렸을 것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미국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도 공유하는 이해가 많으니까는 네타냐후가 딱 그러잖아요. 한국과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그러면서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구금도 안 했다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 네. 기아 네. 하청업체 임원을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서 구금당했잖아요. 국토안보부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근데 그때 말 한마디 못 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말 한마디 못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주지사까지 쫓아가지고 사과하고 난리 났었죠. 이렇게까지 했냐고. 아니, 그렇게는 못하죠 미국한테는. 아니 미국한테는 못하면은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톤 조절은 했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당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푸틴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꼬집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우리 억류 국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어쨌든 풀어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머쓱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최근에 그 네타냐후 정권에서 행태는 비인도주의적이고 유럽의 우리 맹방들도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제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최근에 또 이스라엘에 천연가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거를 국제관계는 사실 국내 정치보다 훨씬 복잡하고 네. 정글 같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먹힐 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대통령이 반응하고 나면 댓글에는 전부 다 잘했다 그러죠. 외교 천재라는 댓글 달려요. 지지율이 60%면 6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6명은 대통령 지지하니까 4명이 막 댓글 올려요. 네. 그럼 지지하지 않는 2명, 3명은 글 안 올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 보호나 또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네. 하지만 외교는 네.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외교예요. 키신저의 외교도 그렇고 외교에 대한 교과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외교는 이성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근데 대통령이 지금 감성적인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는 정말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지지층들은 또 결집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보수 평론가들은 나와서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의 대응이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하잖아요. 네. 그럼 뭐 까대기를 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 캄보디아 건도 그랬고 네. 해가 망신한다 네. 그랬고 저는 이 한미 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한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우리 이건 짧게 이야기할게요. 네. 왜 지금 우리 이 주식 가격의 주가에 이 이른바 안보 불안 정세 이런 거는 반영 안 되는 줄 아세요? 네.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주한 미군이 싹 나오고 미국이 그럼 네. 우리는 한반도에 손대겠다고 해보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네. 지금 외국인들 생각은 이거예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중국이 쳐들어오든 미국이 자기 나라 방어하듯이 방어해 줄 거에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네. 깔려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가 쿠슈너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만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저는 긁어부스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네. 자꾸 조현 장관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보이시죠? 조현 장관이 오죽했으면 무슨 최근에 국무회의에 또 차관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어디 그 가셨나? 왜 이란에 피격당하는데도 판단이 안 선다는 둥. 그렇죠. 하여튼 그 대응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네. 나를 둘러싼 참모들이 하게끔 만드는 그들이 빛나게끔 말하는 사람 하게끔 만드는 그게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교라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외교 노선은
우리 문제가 아닌 것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나 지정학적 위치상 불가피했습니다. 생존해야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국가 위상이 달라졌어요. 아. 이제 그런 국가 나라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중진국으로서 네. 이제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저는 외교라고 한다면 예전하고는 달라야 된다. 지금은 네. 강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 문제 아니라고 발 빼는 외교가 아니고 저는 규범을 존중하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근데 물론 대통령의 방식이 좀 거칠어요. 사실은 참모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어제 그 외교부 차관인가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외교부 차관이 그게 영의 바뀌라는 걸 몰라서 답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전통적인 외교 프로토콜에서 보면 그런 거 언급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죠. 네. 공개석상에서. 네. 이 불일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생각의 변화를 이 참모진이나 전통적인 외교 관료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돼야 돼. 조율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아니 그건 맞거든. 네. 뭐 어떻게 일일이 대통령이 다 건 터질 때마다 지시를 해요. 그렇죠. 꼭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 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종의 이제 뭐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아니 나는 근데 네. 외교부 차관이 대답 못한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상황에 소위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디어, 그러니까는 네. 이제 표준 그 네. 대응 절차라는 게 있는데 네. 대통령의 그 발언은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맞아. 그렇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면은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말을 네. 못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문제는 다 우리 문제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근로자들이 네. 그 구금 네. 미국에서 네. 억류된 네. 것도 네.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한국인들 2명을 네. 지금 거의 그 단지 팔레스타인 구호 기구에서 이제 활동했다는 이유로 네.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렇게 한 거고 네. 캄보디아 네. 우리 국민이 어쨌든 네. 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는 세게 못하고 이스라엘과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하는, 내가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착각했어. 나라 사이즈가 작으니까 약속 핵도 가지고 있어. 핵도. 근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그 이준석 씨의 화법에 동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그 문제가 됐는데 미국은요, 네. 뭐 또 중국 뭐 어디 러시아는요, 러시아, 네. 북한은요, 이거는 건전한 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스스로가 이중잣대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크라이나 쫓아갔어요. 그 전쟁 네. 침략 전쟁이라고. 네. 그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은 침략 전쟁 아니에요? 네. 이란을 상대로? 그것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침략 전쟁이에요. 거기에는 뭐 입 닫고 특히 보수 정치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무슨 우크라이나 침략에만 문제 제기를 해요. 예.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만 벌이면 된다. 근데 이 사안을 얘기하면 A를 얘기하면 B는요, C는요, D는요, 이거 토론이 아니지. 네. 아니 근데 공통점이 세상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이 테이블로 불러오자는 아니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결부되어 있는 네.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네.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저는 현실적인 이게- 측면이 작용하죠.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네.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빼내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외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저 정말 짧게 너무 길어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대통령이 이런 하나하나씩 이른바 만기칠남식으로 네. 몰빵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차원을 떠나서 네. 지금은 잘 나가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못 나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외국 언젠가는 바보가 와요. 그러면은 이게 조속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아냥 되려고 하는 거죠.